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슈퍼 가성비 코너입니다. 정말 이게 슈퍼 가성비일지 그 가격에 맞는 제품인지 알려드리는 코너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빔보이 LT2라는 모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빔보이, 저는 처음 들어봐요. 10만원대 중반에 한 16만원, 17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프로젝터인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박스를 봐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 어디선가 발굴되는 제품이겠죠. 이게 만들 리는 없어요. 만들어서는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자라거나 땅속에서 채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가성비 좋다고 빔 프로젝터 얘기할 때 두 가지 제품을 꼽는데 빔보이랑 HY300 이것도 유명하죠. 이건 더 싸요. 6만원, 7만원대 가격이죠. 다만 이 제품은 이제 삼성 더 프리스타일하고 디자인하고 사용성이 좀 너무 흡사해서 리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제품은 더 프리스타일이 FHD인데 이건 HD 해상도고, 안시로맨도 이건 100 조금 넘어요. 100 안시로맨 정도로 밝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10만원대 저가형 프로젝터랑 스펙이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 더 프리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외관 때문에 화제가 됐죠. 성능은 별로고 불을 완전히 끄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투사하고 영화 볼 때 쓰는 용도라고 보면 되고요. 캠핑 때도 좋겠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빔보이 LT2는 전통적 형태 프로젝터고요. 무엇보다 스펙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풀 HD 해상도에 2380 안시로멘의 밝기, 그리고 OS 내장, 스피커까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다른 일반적인 프로젝터하고는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다른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도 잠깐 가져봤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하얀 박스에 일반적인 프로젝터 디자인이고요.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가로가 20cm 살짝 넘고요. 무게는 약 1.8kg 정도입니다. 휴대성 괜찮아요. 상단은 또 이렇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까실까실한 감촉이네요. 자, 뒷면에도 패브릭 스피커 그릴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포트가 있는데요. USB 포트가 2개, HDMI 포트가 2개, 그리고 헤드폰 아웃과 AV 포트도 있습니다. 상단에는 또 조작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이건 터치식이에요. 자, 특이하게 리모컨을 2개나 제공합니다. 이 가격에 리모컨을 2개나 만들다니 이게 참 만들진 않았겠죠. 어디선가 이거 채굴해 왔을 겁니다. 자, 하나는 그냥 일반 리모컨이고요. 포커스 수동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에어 마우스인데 이걸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웹서핑이나 업무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품 디자인은 크기가 비교적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옮기기 좋습니다. 이건 캠핑장에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배터리는 없지만. 자, 전원을 켜보면 우선 자체 O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데요. 이걸 개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이제 사막 같은 데서 프로젝터를 켰는데 OS가 깔려 있었던 거죠. OS가 좀 부실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앱도 있고요. UI가 이 프로젝터에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다른 프로젝터 있던 걸 그냥 이식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영화를 찾을 때 밑으로 스크롤이 내려가야 되는데 스크롤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에어 마우스를 이용해서 억지로 올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다른 빔 프로젝터에 개발된 거를 그대로 이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작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OS를 고치기보다는 에어 마우스 리모컨을 하나 더 제공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고치려면 돈이 드는데 에어 마우스 리모컨은 그냥 어디 사막 같은 데서 캐오면 되니까 더 싸죠. 이건 중국의 위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고치기보다는 하나를 더 만들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OTT 셋톱박스 같은 거를 하나 쓰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동글은 호메키스 동글 G4K나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게 있죠. 다만 이제 돈을 더 쓰기 싫으면 기본 OS를 그냥 써도 돼요.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풀 HD 영상 재생도 잘 안 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고해상도 영상 재생하다 보면 엔진이 좀 부족하니까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로 쓰는 게 아니라면 따로 동글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6만원 더 추가되겠죠. 다행히 오토 키스톤과 오토 포커싱을 지원합니다. 요즘에는 저가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키스톤 기능은 제대로 지원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다리 모양이 네모로 딱 정확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한 5W
10W 정도의 일반 프로젝터 스피커들과 비슷한 음량을 보입니다. 저역이 좀 부족해서, 근데 이제 볼륨은 커요. 음질이 민감하지 않다면 대사 소리를 들리는 용도로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상도는 4K와 풀 HD를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출력이 풀 HD이기 때문에 풀 HD 프로젝터입니다. 4K 입력이 가능하다고 4K 프로젝터는 아니죠. 저도 예를 들면 차은우 씨랑 좀 비슷한 음식을 먹지만 출력은 이런 얼굴이죠. 입력 해상도보단 출력 해상도가 더 중요합니다. 프로젝터 방식은 LCD 방식인데 싱글 LCD 방식으로 보입니다. LCD 방식은 주로 앱손 프로젝터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컬러에서도 밝기가 좀 뛰어나서 실제 밝기보다 좀 더 밝게 보이고 3LCD 같은 경우에는 원색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그런데 이 프로젝터는 원색 표현은 평범한 편이고요. 명암비도 1만 대 1로 좀 낮기 때문에 색상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진득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LCD 방식의 단점이 있는데 먼지 유입에 좀 취약해요. 먼지가 끼면 빼내기도 힘들죠. 그리고 필터 교체도 약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옆쪽 이렇게 열어보면 어설픈 필터가 있긴 있습니다. 이걸로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자, 밝기는 2380 안시 루멘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로고는 꽤 밝아요. 로고가 이렇게 밝으니까 2000 안시 루멘 되겠다 감동을 받게 되는데 실제 영상을 보면 밝기가 확 떨어집니다. 이거 뭘까요? 로고용 램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비교용으로 틀어놓은 제품은 LG PF610P인데 안시 기준으로 600 안시 루멘 밝게요. 색감이나 밝기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LG PF610P가 더 밝아 보이는데 어떻죠? 실제 스펙은 500 안시 루멘 이하로 보입니다. LG도 사실은 이게 PF610P가 처음 나올 때는 1000 안시 루멘이었는데 엄격하게 다시 측정했을 때 650이 나왔거든요. 이 제품도 사실 일반적인 안시 루멘으로 표기를 하면 500 안시 루멘인데 LG가 하듯이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뭐 한 300 안시 루멘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가격대 500 안시 루멘이면 뭐 나쁜 스펙은 아니지만 2000 안시 루멘 넘게 쓴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 계속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명암비는 1만 대 1이고요. 1만 대 1은 홈시네마용 프로젝터 스펙에 부합되죠. 비교 영상은 역시 40만 원대 PF610P인데 이건 15만 대 1이죠. 비교해 보면 블랙과 화이트 컬러 차이가 꽤 큽니다. 그렇게 선명한 화질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광원 방식은 LED고요. LED 수명은 3만 시간에서 5만 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2000안시 루멘이 넘는다 하면 LED 광원 수명은 한 2만 시간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2000안시 루멘으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단 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3만이나 5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씩 봐도 4, 50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4, 50년이면 제 나이가 어쨌든 제 임종 모습을 미러링으로 생중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소음은 45dB 정도인데 저가형 프로젝터들이 일반적으로 한 50dB 넘는 경우도 많은데 스펙상 살짝 더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에서 듣는다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거슬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경이 거슬리지 않는 선은 한 30dB 정도 이하라고 보면 되고요. 35dB이 넘으면 좀 거슬리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스피커가 뒤에 있기 때문에 스피커와 함께 틀으면 이 스피커의 소리 때문에 좀 묻혀서 나아지는 그런 건 있어요. 자, 메뉴에는 색감 모드가 있는데 조절을 해도 좀 색감 변화가 크진 않아요. 대신 사운드 모드 조정은 좀 변화가 큽니다. 자, 화질을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500 안시 루멘급 밝기에 1만 대 1 이하의 명암비 이 정도 FHD 그런 화질로 보면 될 것 같고요. LED 방식이라서 전력 소모는 적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홈시네마용으로는 마지노선의 스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빔보이 LT2는 가성비로 최근 유명한 빔 프로젝터입니다. 뭐 2000안시 루멘이 넘는 밝기와 OS 내장 그리고 작은 크기, 뭐 스피커도 내장 돼 있기 때문에 캠핑용으로 또 홈시네마용으로 선호한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실제 써보니까 밝기는 2000안시 루멘이 안 될 것 같아요. 650안시 루멘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어두운 편이고요. 명암비도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좋은 화질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OS도 살짝 부실해서 별도의 동글을 반드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글 쓰면 가격이 한 20만 원대로 올라가겠죠. 스피커도 한 4에서 5W 정도 수준인데 저역이 거의 없어서 이것도 음질에 좀 민감하면 별도 스피커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은 45dB 정도인데 참고로 LG PF610P는 40만 원대 가격인데 소음이 29dB이에요. 최대. 이건 좀 훨씬 더 조용하죠. 특이한 점은 LCD 방식이고 LED 광원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LCD 방식 치고는 컬러 색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LED 광원의 수명은 아주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제 LED 광원이겠죠. 이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산 제품, 크게 브랜드가 없는 제품 특성상 고장이 났거나 잘못된 스펙을 발견했을 때 AS를 받기는 좀 어렵겠죠. 뽑기 운을 좀 빌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거 사면서 운까지 빌어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알리발 제품 살 때 이거 얼마 정도니까 속았다 치고 실패했다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알리발 제품이건 저렴한 제품이더라도 실제 그 제품이 쓸만한지 체크를 해보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즈모 채널은 대부분 이렇게 양질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중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좀 현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리뷰를 해봤고요. 사실 인간의 눈이나 귀는 이게 생각보다 정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문가급인 분들도 그래요. 물론 소비자 후기도 있지만 그 후기를 쓴 사람이 프로젝터를 처음 써본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 써본 스피커인지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후기나 제품 설명만 믿고 구입했다가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슈퍼 가성비 코너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 좀 화제가 되는 가성비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좀 애매했는데 이번 제품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10만 원대에 맞는 제품처럼 보여요.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